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 리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은 알크마르를 3대1로 격파하면서 통합점수 3대2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 이어서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우승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인데, 지금 여러가지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반더벤, 그리고 또 세 번째 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제임스 메디슨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어떤 움직임이 또 약속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토트넘이 어떻게 이렇게 골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 모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유로파리그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빌바오가 로마 상대로 3대1로 이기면서 통합점수 4대3 역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의미 있죠. 역시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랑크푸르트는 4대1로 아약스를 박살내면서 통합점수 6대2로 넉넉하게 승리했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엔 빅토리아 풀젠과와 비기면서 3대2로 통합점수 라치오가 또 올라가게 되었고요. 라치오는 지금 현재 유로파리그를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보도 글림트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는 이제 글림트가 4대2 통합점수 이제 홈 경기에서 이겼던 게 굉장히 컸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무려 4대1로 레알 소시에다드를 이기면서 1차전의 무승부를 이제 극복하고, 레알 소시에다드도 쉽지 않은 팀인데 맨유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이제 페널티를 좀 많이 받기는 했죠. 그리고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넉넉하게 이겼고, 리옹도 4대0으로 이기면서, 레인저스는 또 페네르바체를 3대3으로 통합점수 비겼는데 3대2로 페널티에서 이기면서 결국에 무리뉴의 페네르바체가 이번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지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페네르바체를 이끌고 있는 무리뉴 감독이 로마를 만나고 맨유를 만나고 토트넘을 만나는 이런 그림이 이제 많은 팬들의 어떤 바람 중 하나였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꿈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알크마르와의 경기 3대1로 이기고, 또 손흥민 선수가 3골 모두 굉장히 깊이 관여하면서 또 하나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페네르바체가 올라갔더라면은 토트넘과 무리뉴의 재회가 굉장히 흥미로울 텐데, 특히 결승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리뉴가 굉장히 그 경기를 이기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힘들지 않겠냐, 어쩌면은 맨유가 어떻게든 결승으로 올라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의 경기 만약에 이기게 되면요, 그러면은 라치오를 만날 확률이 일단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 밑에서는 레인저스와 빌바오가 있는데, 물론 이제 둘 다 강한 팀이지만 빌바오가 올라올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맨유가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사실 또 기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리옹도 요즘에 또 기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맨유가 토트넘이랑 만나게 된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토트넘에게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이 사실은 이런 팀들을 다 이기고 유로파리그를 우승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리얼 스퍼스, 사실 요즘에 토트넘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토트넘입니다. 전설의 1군 같은 컨셉인데 토트넘의 이 진짜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나름 건강한 상태에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전술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경기는 안즈볼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굉장히 초기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오늘 경기는 예전에 토트넘이 좋았을 때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경기였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8강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I'm super proud, 이 팀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BBC에서도 보도한 이 TNT 스포츠에서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8강 올라갔다는 게 좀 주요 쟁점이고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게임을 굉장히 컨트롤했고,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을 때 상대가 잠깐 이제 경기에 들어올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약간 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 끝에 펼쳐졌지만 그래도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트넘이 사실은 압박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좀 주요하다고 봅니다. 토트넘이 한동안은 이 후방이 믿을 수 없어가지고 이 전방으로 나가가지고 압박하는 것조차 좀 애매하게 나오던 시간들이 있었고, 사실은 반더벤이 교체되어 나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일단 믿을 수 있는 수비수들이 있으니까 전방으로 굉장히 앞으로 나와가지고 압박을 좀 자신 있게 하는 토트넘이 사실은 좀 승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이 일단 뛸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오도베르도 2골 넣지 않았냐. 굉장히 좋은 재능이다. 라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60분 때 교체가 되었던 미키 반더벤, 뭐 특별한 부상 때문은 아니었고 관리 차원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즌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8강 진출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드레싱룸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하게 됐는데 쉽지 않은 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붙어볼 만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 뛴 상황에서 오랜만에 이제 30분 뛰고 이번에 60분 뛰고 점점 이제 몸을 좀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로메로랑 같이 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로메로가 반더벤 옆에 있을 때는 좀 더 믿음직스러운 선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옆에 있는 선수가 또 믿을만하지 않을 때는 로메로도 1인분 이상을 좀 하려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 이상을 좀 발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축구라는 게 좀 그렇죠. 11명이 같이 뛰는데 한 명이라도 뭔가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선수가 그 목까지 커버하려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특히 반더벤이 이제 교체되어 나가고 나서 상대방의 골이 2분 뒤에 터졌다는 이것도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반더벤과 로메로 조합일 때 확실히 최고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로메로와 반더벤이 같이 선발 출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기 전부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의 든든한 반석이 이 두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메디슨이 이 마지막 골, 특히 이제 오도베르가 만들어냈던 그 세 번째 골이 얼마나 그 연습된 것인지,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전술적인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르발이 6번,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한 게 또 화제가 되었고, 저도 이 부분은 좀 동의가 됩니다. 베르발이 좀 피지컬한 것도 좋고 후방에서 공을 지켜주고 또 전방으로 전진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또 인정하는 발언을 메디슨이 하면서 둘이 사이가 아직 나쁘지 않구나, 이런 이야기들 이제 팬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메디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메디슨이 스펜스에게, 그리고 스펜스가 또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준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스펜스가 뒤로 돌아뛰죠. 근데 이제 스펜스를 맡고 있는 선수는 스펜스가 돌아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옆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공을 탁 내주거든요. 내줬을 때 이제 당연히 스펜스가 돌아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상대방이 가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스펜스가 공을 찼을 때 늦었습니다. 막아낼 수 없는, 스펜스가 그리고 속도가 꽤 빠르죠. 그래서 손흥민 스펜스 조합으로 사실상 쏜살 같은 그런 왼쪽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 이후에 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뻔한 장면도 있었는데, 여튼 이렇게 측면을 무너뜨리고 패스를 준 장면, 이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수없이 연습했던 전술적인 그런 장면 중 하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솔랑키의 뒷발에 맞고 뒤로 흘렀을 때 오도베르가 뒤쪽에서 뛰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도베르가 마무리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임스 메디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전술적인 팀 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 스펜스의 조합, 이런 부분들이 또 빛을 발하고, 오도베르가 또 좋은 자리에 있었던 것도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메디슨이 칭찬을 하면서 토트넘이 팀적으로도 지금 전술적으로 조금 더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간에 팀이 약간 좀 붕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했죠. 포로와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서로 이제 그 프리킥 장면을 두고서 뭔가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이제 다가와가지고 메디슨이 차게 해줘라, 이게 포로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얻어낸 그 프리킥이기 때문에 본인이 차고 싶다고 어필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좀 중재를 해주는 과정인데, 토트넘 팬들 반응 보면은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두 선수에게서 공을 뺏어가지고 직접 찼어야 했다, 이게 맞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그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케인이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을 뺏어간 게 사실 말도 안 된다, 여전히 화가 난다. 이 케인은 이미 토트넘에서 사라진 지 좀 됐지만 토트넘에서 프리킥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케인이 차고 날려버렸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차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근접 프리킥을 굉장히 잘 차는 선수인데 지금도 왜 저는 이때 손흥민 선수가 차지 않았는지가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팀 내에서 이제 메디슨이 차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와 이거 페널티도 없이 골든 부츠를 타고 프리킥도 손흥민 선수가 거의 못 차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솔직히 케인이 그래도 어시스트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값을 치른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도 비슷한 어시스트를 케인에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토트넘 팬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오른쪽 발이 이제 주발인 프리키커 3명이 있는 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 3명의 선수 중에 왼발을 가장 잘 쓰는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차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메디슨 포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꽉 껴안는 장면이 또 해피엔딩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세 선수의 사이에는 뭐 나쁘지 않은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느껴집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뭐 죽다 살았고요. 그리고 반더벤이 돌아와서 또 분위기가 좋아졌고 메디슨도 이제 팀에 조금 더 녹아들면서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부분의 어떤 완성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토트넘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시즌 마무리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토트넘은 이제 3월 16일 날 풀럼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엔 A매치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없고 4월에는 이제 첼시부터 시작해서 사우스햄튼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의 2연전도 있고요. 울브스,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리버풀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또 4월에 치르게 되는데 알크마르전에서 열심히 뛴 선수들이 또 플럼전에 바로 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는 여기에 선발로 뛰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좀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제 오도베르가 오른쪽에서 오늘 출전을 한 게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앞으로도 토트넘이 그런 경기를 좀 이어갈지 이런 포메이션을 또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이런 것들도 좀 토트넘을 지켜보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로파 8강에 진출한 토트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